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의 미투는 2022년 11월 25일에 케이블 종편 뉴스를 통해 보도된 오영수 배우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경에 이제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호숫가를 돌면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면서 항변을 했고요. 그렇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 여성 A씨가 지난해 말 오징어 게임이 한창 대박이 터져서 메가톤 히트를 쳐서 오영수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가고 했었던 그 시기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고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걸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한 게 최근에 오영수 배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죠. 불송치를 했는데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해졌으니까 막차 타볼까? 이러고 이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불순한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닌 거면은 정말 A씨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 거죠.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원체 나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오영수 배우를 이제 광고 모델로 썼고 또 여러 가지 광고들 그리고 방송 출연, 예능 출연 온갖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 강판당했죠. 오영수 배우가 무혐의고 무죄여도 A씨가 만약에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미투 운동의 명과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투 운동은요 2006년에 여성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미국 내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의 취지 자체는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약자인 소수 인종의 여성, 아동들이 본인의 피해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며 용기를 내어서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한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의를 갖고 있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해당 과거 사실을 용기 있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현실적으로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금기 비슷하게 되어가는 현 시대의 상황에 맞춰진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성범죄 사실로 이목을 집중시킨 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부조리한 문제를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지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 초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미투 운동 실제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전직 배우 최유리 미투 운동으로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조재현을 지목했습니다. 조재현 사건은 다들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 기사로도 떴었고 원체 범죄가 악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분께서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변태 새끼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조재현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과거의 무지몽매한 생각과 오만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회피하려던 제 자신이 괴물 같았고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조재현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실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새끼 있으니까 나랑 연애하자. 잠깐 들어와 보라면서 옥상에 한 물탱크실로 유인을 한 다음에 문을 닫고 억지로 키스를 하고 버둥거리자 5단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멘트를 쳤죠. 너는 너무 새끼가 있다. 너만 보면 미치겠으니 나랑 연애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배역 준다면서 성관계도 시도하고 그런 게 있었대요. 이 조재현이란 사람이. 그래서 재미교포 여배우 A씨가 2018년 6월 20일에 또 폭로를 했는데 2001년 드라마 촬영지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폭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조재현 측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면서 공갈 미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001년 당시에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죄였고 범죄 발생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해도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간 것 같아요. 성폭력이 친고죄가 아니게 된 거는 2013년 6월 19일부터입니다. 또한 2004년에 당시 고3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호텔에서 팔다리를 결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었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 또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기소가 불가능한 데다가 증거 불충분 그리고 원고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조재현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후 조재현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사례를 보시자면은 이윤택이라는 이 양반 있죠. 이 양반 되게 유명하죠. 그 연희동 거리패 연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 양반도 이제 2018년 2월 14일에 극단미인 김수희 대표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여자 단원에게 안마를 시켰다,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 이런 더러운 행위를 했었던 거를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뭐랄까, 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들고 이러니까는 얼마나 정말 이가 빠득빠득 갈리겠어요. 자, 이 게시글이 나오자 피해자들이 이 이윤택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들을 연이어서 폭로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는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을 해서 중절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윤택은 또 걷다 대고 넌 내 아이를 가졌으니까 내 사람이라는 또 미친 개소리를 짓거렸고, 미친놈이죠. 자, 그래서 2018년 2월 19일 기자회견을 연 이윤택은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라고 하면서도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형태의 일이었다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자기 합리화를 시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디 관습이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 관습이야? 이게 어느 나라 관습입니까 이게 18년간? 이런 새끼들 를 잘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2018년 9월 19일 1심 판결 징역 6년, 2019년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7월 24일에 징역 7년 확정이 되었습니다. 7년은 참 작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미투 운동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한 분들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좋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뒤에 나올 사례들은 악용 사례들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악질적인 사례에는 정말 택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선우재덕이라는 배우입니다. 폭로글이 공개가 됐어요. 곧바로 반박을 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글삭하고 빤스런. 이쪽은 이제 그래도 되게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개빨리 얘기했어. 개빨리 반박해가지고 게시자도 완전 허위사실이다 보니까 그냥 글삭하고 바로 빤스런.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곽도원 아저씨입니다. 2018년 2월에 DC 연류계래 곽도원을 고발하는 익명의 글이 올라옵니다. 게시자는 7, 8년 전에 함께 연극 공연을 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아저씨가 나 성추행했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야, 곽도원도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웅성웅성 딱 하니까 곽도원 아저씨도 여기서 곧바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너 연극 공연 했다고 했지? 나 그때 황해 찍고 있었어 이 새끼야 라고 이제 반박을 바로 해버리니까 빤스런.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씹새끼 이윤택의 갑질로 인해서 2007년에 연극 딱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나와버리니까 게시자가 곧바로 글삭하고 빤스런 해버렸습니다. 이 곽도원 아저씨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빠르게 진압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만취 음주운전으로 바로 한방코 당했죠. 자, 요번 사례는 뭐냐면 명백한 거짓 미투로 인해서 심각한 이미지의 손상을 얻은 경우입니다. 바로 김은국 아저씨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요, 미투 운동의 취지 자체를 박살내버린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2018년 3월 14일에 케이블 종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니 킹작권 때문에 이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김은국 미투로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뜨니까 각자 알아서 살펴보는 걸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대. 피해자라고 얘기해서 이 피해 호소인이 2016년 11월에 김웅국 지인과 김웅국과 본인과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 근데 김웅국 아저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거야. 일어났는데 알몸 상태로 김웅국 아저씨랑 나란히 누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씨발 성폭행이다. 그 피해 호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을 미대 교수라고 속이면서 접근을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사 영업사원이라서 연락을 안 받았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걸 거절하니까 미투 운동이 터진 거야. 기가 차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제가 뭐하러 돈 얘기를 하겠어요. 억울한 걸 풀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를 안 하시니까 금전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돈 달라고는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금전을 요구했구나라는 사실까지 본인 입으로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네까지 갔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피해 호소인이 카톡을 깠어요. 카톡 내용이 뭐냐?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회장님께서 돈은 더 이상 벌기 싫을 정도로 많다고 하셨죠? 왁싱샵을 오픈하는데 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다면 저는 아름드리 큰 나무로 키울 자신이 있답니다. 평생 웃으며 위안과 편안함이 되어줄 관계라면 저를 일반적 여자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투자하셔도 실망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카톡을 지가 지 손으로 깐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개소리라는 게 빡 밝혀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무혐의 처분 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그 목격자가 등장을 했네요. 이 목격자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애초에 문제 그날에는 A씨가 있지도 않았고 A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김은국 아저씨가 아유 나 그러면 걔 오면 갈래 이러고 이제 가려고 했다가 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데려다 줬다. 자, 그래서 이 발등에 불이 붙은 우리 A씨는 피해 호소인은 누군가의 지시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결국 김은국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음해예요. 자, 다음은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악질적이고 나쁜 악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의 사례죠. 2019년 초에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났고요. 공소시효 만료가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어떤 댓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90년대 부산 기역 소극장 어린 여자 후배들 은밀히 상습적 성추행하 등 연극배우 이윤택 연출가가 데리고 있었던 배우 중 한 명. 지금은 코믹 연기하는 유명한 조연 배우입니다. 제게는 변태의 악마 사이코패스일 뿐. 저는 20년간 고통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댓글이 올라오고 나서 2월 26일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오달수 측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묵을 깨고 2월 26일에 의혹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당일 저녁에 기다렸다는 듯 JT에서 오달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문제의 피해자, 이하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는데요. 잠시 이야기하자 하는데 제가 여관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결정적인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했던 일이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JT는 추가로 배우의 실명 미투를 방송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리죠. 오달수를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배우와 이 앵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 방송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달수는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물론 성범죄를 시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쓰인 거예요.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달수 아저씨는 사랑이었는데 같이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또 피해가 됐을 수 있겠구나.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분께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애매한 글이 돼버린 거지. 상대방을 배려했다가 조진 거예요. 그래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모두 하차하고 심과 함께 2에서는 완전 편집이 돼가지고 날라갔죠. 그리고 개봉 중이던 조선 명탐정 3는 사과문을 발표한 시점부터 관객 수가 수직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달수의 지인들이 오달수를 옹호했고 오달수는 다시 한번 언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다시 한번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도덕재 배우가 2018년 5월에 대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조덕재 배우 이 양반도 나중에 성추행 혐의로 11개월을 또 살고 나온
정말 하필이면 또 조덕제였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대변 인터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극단 내의 선후배 관계였나? A씨는 회비를 내고 가입한 일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취미반인 거죠. 그 직장인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극단 소속 배우들한테 연기를 배우고 공연도 한번 올려보는 그런 일종의 직업 체험. 뭐 한 달에 20만 원 내고 이제 가가지고 배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직장인 분들을 상대로 한 워크숍에서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술을 부여했었고요. 당시 오달수는 25살이었고 쥐뿔 뭣도 없는 무명 연극 배우였는데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에게 갑질을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런 약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위치인 거야. 자, 의혹점 두 번째. 오달수가 거주하던 여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오달수는 애초에 여관이나 모텔에서 기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달수랑 작은 인연이라도 있는 대학로 연극계 선후배 중에서 오달수가 2001년부터 약 8년간 옥탑방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의혹점 세 번째. 오디션을 위해서 연기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을 오달수가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자, 오달수는 본인의 특이한 외모 때문에 애당초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의 오디션 성공 경험도 없는 사람이 누가 누굴 지도해? 이게 되게 완벽한 알리바이지만 너무 슬퍼. 정말 잔인한 말인데 이거만한 알리바이가 있을까? 그런 거죠. 피지컬 천재여가지고 오디션을 가르칠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오디션 성공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디션을 위한 연기 지도 자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달수에게는 심지어 오디션을 위해서 연기 지도를 한 기억 자체가 없다. 아무도. 뭐 요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의혹점. 오달수와 은 심지어 다른 극단 소속이었다. 특정 배우가 다른 극단 소속 배우에게 연기 지도를 한다는 것은 해당 다른 극단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금기사항이다. 자, 이건 사실 꼭 연극계가 아니어도요. 다른 소속인 사람에게 내 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죠. 하물며 같은 회사 내에서도 다른 팀 신입 가르쳐주면은 욕먹습니다. 만약에 다른 극단 소속이면서 오디션 연기를 도와주는 와중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팩트면 다 알고 있을 거고, 야, 그 바닥이 얼마나 좁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고, 성추문이 터졌을 때 곧바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지. 맞아, 나도 그거 들었어. 그거 팩트야. 수많은 사람들이 실드를 치고 나섰죠. 이건 팩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오달수 형님이 지금처럼 1티어 명품 조연이면 이거를 해주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무명이고 그렇잖아. 힘이 없잖아. 뭘 어떻게 봐주냐고. 2019년 초에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됐고요. 공소시효 만료가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성범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범죄 수준에 따라서 10년 혹은 1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DNA 검출 같은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었더라면 10년 연장이 됐을 테지만 25년 전 일인 이상 증거 유무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93년 당시에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여서 6개월 내에 신고했어야 됐고요. 검찰 측에서는 편의상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을 때린 것 뿐이지 애초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달수 아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로 씨바 또 선동하면서 그렇게 오달수 아저씨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몰아가지 마시고요. 무혐의가 무죄 위에 있다 인간들아. 이거 너무 많이 봤어.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그 슬로건. 혐의조차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구에 넘어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달수 아저씨는 굉장히 결백합니다. 그렇게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자, 매번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망치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투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 신장을 기껏 해놨더니 정말 일부 악랄한 탐욕의 눈이 먼 여성들이 도로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지금도 있고요. 악질적인 악용 사례들 때문에 이제는 미투 폭로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이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도 폭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가치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허위 미투를 하고 있다 혹은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영수 배우의 미투는 과연 진짠가 아닌가를 좀 이렇게 판가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 찍기의 김채호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